예,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죠? 예. 따뜻한 표현.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좀 많았어요. 네. 그죠? 많았는데 한동안 좀 무대응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입장문을 내시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랬는데 왜 입장문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추가적인 쟁점화가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좀 크게. 예.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쟁점화가 되는 것을 우려를 해서 무대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그러한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간단히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부총리 자문관으로 결정됐는지, 그러면 뭐 이주호 부총리와 원래 좀 알던 사이셨어요? 네, 부총리님과 이제 이전에는 알던 관계가 아닙니다. 전임 자문관이 저에게 자문관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승낙을 하고 교육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임 자문관이 네. 본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네. 이주호 부총리하고 와는 아는 관계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수정 자문관께서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신 경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또 추천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부에서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 좀 추천해 달라고 했고, 저도 그래서 학계 교수님들께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교육 관계자들께서 여러분들이 손효숙 대표를 추천했고, 제가 그 추천 의견을 그대로 특별한 의견 없이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 추천을 받을 때 그죠?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검증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추천할 때 그분이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손 대표 단체에서 이 댓글 활동이나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수정 자문관께서 추천하신 분이잖아요. 네. 추천하신 분이 이런 어떤 보면 좀 편향된 교육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알게 되셨는데 이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제가 시민단체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문위원으로 추천을 한 것 그 외에는 제가 그 뒤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제가 그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문관께서는 지금 그 댓글 활동이라든지 우편향 교육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좀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저와 제가 그런 활동과 관계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늘봄연합회 아시잖아요, 그죠? 네. 늘봄연합회하고 교육부가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좀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있으신데 이건 어떤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MOU를 맺으라고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행복교육봉사단이라는 단체의 단장께서 해당 부서에 MOU를 맺고 싶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달라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리박스쿨 이 의혹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이 지적을 받을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어떤 경위를 떠났어도 이번 논란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사람을 추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박스쿨과 관련돼서 저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총리님, 네. 예, 좀 뭐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수준 그 정치자문하고는 개인적 인연이 없으시다, 그죠? 그 임명되기 전에는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임명된 이후에 그냥 아시게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부총리님이 워낙 인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조직에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타이틀이 정책자문관, 뭐 자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뭐 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도 120명이 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학대하는 조 과정에서 의원님은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좀 대주시겠어요? 네, 학대하는 과정에서 손현숙 대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리박스쿨 그 문제 제기가 된 뉴스를 보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향후에 좀 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네네. 이런 앞으로 자문관 구성이라든지 자문위원 구성할 때 있어서의 검증이나 체계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이제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는 또 한편으로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에 이제 우려가 제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뭐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국민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좀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